안녕하세요. 저는 총재님을 지근거리에서 10년간 모시고 지금 현재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허경영이 과연 일루미나티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 인터넷 유튜브에서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 강연을 조금 들어보고서 허경영이 일루미나티의 수장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그 25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요 1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눌러서 살고자 했었어요. 근데 허경영 총재님을 그때 당시 알게 됐고요. 2007년도 8년도 대선 당시에 그날 밤 꿈에 허경영 총재님 나와서 내가 진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학교 교과 과목은 그냥 패스만 하고 한 3개월 동안 전부 다 인터넷에서 허경영에 대한 자료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찾던 구세주가 맞구나, 그런 선지자, 성각자, 성구자가 맞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돌아왔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요,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대학원 생활을 했고요. 대학원 도중에 이제 제가 동물 실험을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허경영 눈빛 치료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당시 보좌관이 연락을 와가지고 제가 허경영 총재님과 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돌아오자마자 어디를 들어가셨죠?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바로 음반을 내셨습니다. 그 음반을 내셨을 때 제가 홍대에서 바로 처음 찾아뵙고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한 눈빛과 그런 말씀들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증산도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각각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들까지 탐험을 해봤습니다. 도를 아십니까도 끝까지 가서 제사도 지내봤고요. 물론 흔한 이제 기독교나 불교 같은 공부도 적당히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진리를 찾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를 크게 판 건 아니고요. 제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얻으면서 탐험을 하던 도중에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고 끝판왕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각 종교 단체 수장들이 계시는 화이트 서클이라는 단체에서 영성 공부를 좀 마지막으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허경영 총재님 강연을 통해서 제가 이룩하고자 하는 지구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총재님을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러면은 허경영이 과연 일루미나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주장을 한 바로는 빛의 전사들이라는 분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허경영 총재님이 일루미나티의 수장이고 그 밑에 이제 이재명 씨가 꼬봉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허경영 총재님 섭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재님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뭐가 저장되는지 다 알고 있고요. 예전에 이재명 씨가 그런 말을 했죠. 방송에서 나라에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이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허경영 씨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님하고 저희가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메일도 보내보고 거기 그쪽에 일하고 있는 계신 분 통해서 또 연락도 취했지만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허경영과 이재명이 연락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이제 국민정치혁명연대 발대식에도 이재명을 초대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언론에서 보는 것과 실제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허경영을 지지했다, 그 사실만 가지고 둘은 한 통속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일단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고요. 자, 뭐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개인적으로 어떤 고발을 이렇게 안티성 글을 쓴 사람한테 고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글을 쓰겠느냐 해서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일루미나티의 짓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보다 언론의 탄압을 많이 받는 사람은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십니다. 일루미나티가 아시다시피 언론 다 장악했잖아요. CNN도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가 곤욕을 치렀었죠. 먼저 짚고 갈 것은 공화당 측은 일루미나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측에 속합니다. 제가 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LA 강연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허경영은 뭔가 읽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LA 강연 갔다 오는 거 공화당 측에서 초청한 거잖아요. 공화당은 일단 일루미나티가 아니에요. 오히려 힐러리 쪽이 일루미나티에 가깝습니다. 뭐 제가 뭐 모든 걸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절대란 절대 없다가 제 신념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종잣돈을 마련해 주셨고 그걸로 부동산 재벌에다가 다단계까지 했죠.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사업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유대 자본의 그런 무기 거래상들의 백을 얻고 있는 힐러리와는 다릅니다. 그쪽이 곧 일루미나티고 프리메이슨 그런 조직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영상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럼프가 당 지지자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대요. 트럼프는 아웃사이더래요. 여기요. 보셨죠? 자, 잠깐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들 중 한 명이 아니라 트럼프는 시크릿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지 않았고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시크릿 소사이어티, 여기서 말하는 시크릿 소사이어티는 이 사람은 미국 전 하원 의원장이라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을 뜻해요.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마저 좀 들어볼게요. 그들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트럼프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They don't see him. 그들은 트럼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지금 허경영이 미국에 갑자기 초대돼서 가니까 사람들은 허경영이 뭐 일루미나티의 수장이다. 일루미나티 1원도 말이 안 되고 수장도 말이 안 됩니다. 공화당 측에서 일단 한 거고요. 자, 제가 반박 증거 하나하나씩 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경영과 이재명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허경영 총재님 섭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씨를 제가 섭외하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이게 좋아는 하지만 이게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공화당은 역시 일루미나티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미국 이퀄 일루미나티라고 생각을 하셔요. 지금 미국 수장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는 일루미나티가 아니에요. 일루미나티에 대항하는 자이고 왕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자, 세 번째, 언론 장악. 지금 언론 장악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언론 장악을 했으면은 만약에 허경영 총재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언론들로부터?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조작 방송한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되면 글씨 보이시죠? 자, 잠깐 보시고요. 이제 여기 말고는 이제 다 이제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보세요. 허경영은 일단 이재명과의 연관관계가 없다. 공화당은 일단 일루미나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언론 장악을 한다는데 허경영이 과연 일루미나티이거나 일루미나티의 수장이라면 언론 장악을 하면 했지 당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총재님은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1120회가 넘는 강연을 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강의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1년에 12달이 있으니까 곱하기 4 하면은 48번에 약 50편의 강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0회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공 하나만 붙일게요. 그럼 10년이죠.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강연을. 20년 넘게 하셨네. 근데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850회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그 일루미나티가 주장하는 것, 일루미나티 주장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단 일루미나티의 주장, 3번도 일루미나티의 주장이에요. 언론 장악을 하는 일루미나티의 성향인 거죠. 4번 일루미나티의 주장. 자, 뭐가 있죠? 요분이 말씀하신 지구 평평설,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 평평설, 그리고 프리에너지가 존재한다, 프리에너지가 존재한다 라는 이런 역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죠? 요거 맞는 말이에요. 전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경영 총재님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강연에서. 일루미나티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시죠. 그리고 프리에너지란 건 없다, 절대 없다. 그런 거 주장한 사람들 다 사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번에 5번째. 천재정치,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나 천재정치를 하자라는 게 일루미나티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비슷해요. 허경영 총재님의 주장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또 그 뭐죠? 그 프랑스에서 나온 종교 라일리안에서도 천재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대학생이 있어요. 대학생은 초등학생들하고 유대관계가 생기기가 힘들겠죠. 이 안에서 어떤 대표 한 명을 뽑자 했을 때 많은 초등들끼리는 되게 웃기고 초딩 유머 코드에 맞는 사람을 대표로 뽑겠죠. 그러면 이 초등학생이 꾸려 나가는 반이 과연 발전적일까요? 대학생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발전적일까요? 저는 천재정치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신정정치 이 부분은 옛날에 당군 때부터 원래는 신이 직접 내려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신인이라고 해야 돼요. 혹은 화신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인에서 이제 T1, T2 뭐 요런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곰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웅족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아시죠? 이제 성경책에서도 보면은 인간을 만든 거기에서 쫓겨 나갔는데 어딘가에서 또 결혼을 했다고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인간 세계에서 쫓겨 나갔는데 그 밖에도 누군가 다른 인간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기는 조금 DNA가 다른 인간, 여기는 그 전 세대 만든 인간이란 거죠. 인간도 이제 족보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부터 뭐 해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쭉 있어요.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 이브까지. 맨 마지막에 만든 인류가 이제 한민족하고 유대인이 이제 같은 데에서 나왔다고 해요. 한민족하고 유대인이 형이고 한민족이 동생이에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 이렇게 갓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도 상투를 틀죠. 똑같습니다. 이 갓이 또 영어로 갓 발음도 똑같죠. 히말라야, 흰마루야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영성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신정정치, 천재정치를 지금 반대를 하시는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거는 이제 뭐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일루미나티가 추구한 거와 비슷하지만 거기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다릅니다. 자, 이번에 나옵니다. 이제 자, 중산층을 없애려 한다. 중산층을 없애고자 한다가 일루미나티의 주장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피라미드도 완전 요런 피라미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요런 피라미드. 요 최상의 1%가 나머지 99%를 다 장악하는 게 바로 일루미나티의 작전입니다. 하지만 허경영의 정책과 똑같다고 주장하셨는데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게 허경영 총재님 정책 혁명 공약이에요. 이거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나씩만 보면은 이게 다리 기둥이다, 뱀이다, 벽이다 의견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를 다 봐야지 비로소 톱니바퀴가 다 맞물려 돌아가듯이 이 33가지 공약이 다 맞아 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아셔야 되고 제가 보세요. 허경영의 정책은 오히려 중산층을 강제로 90%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10%는 어딨죠? 원래 있던 상위 1%가 열심히 벌면 5%까지 될 거고 또 뭐 국민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흥청망청 쓰다가 또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위 5%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요런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죠. 요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중산층이 90%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게 허경영 총재님의 정책이에요. 근데 막 퍼주면은 누가 일을 하겠느냐 그런데 막상 북유럽 국가들 보세요. 제가 공산주의랑 중산주의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전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산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뭘까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중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일단 요런 틀은 잡아놓고서 그 다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예요. 중산층을 강제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는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앞서 나가는 공약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20년 전부터 총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허경영 총재님은. 제가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 영상을 다 봤거든요. 기존 나와 있는 모든 영상들은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만 해도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선사시대 때부터 막 하루 종일 사냥을 해야지 그날 하루 한 끼를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농업시대로 들어서가지고 이제는 좀 뿌려놓고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이제 냉장고가 오고 세탁기가 옴으로써 여성의 이제 인권이 올라가고 점점 발전을 하는데 왜 우리의 노동시간은 안 줄어들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상위 1%가 다 먹어간다는 겁니다. 자산이 500억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냥 막 주식으로 날리지 않고서 자산이 500억이 있는 사람은 자산이 1억 있는 사람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요렇게 올라갑니다. 금방 뭐 10조 뭐 요렇게 벌어요. 근데 자산이 1억이 있는 사람은 증가 속도가 요렇게 됩니다. 혹은 떨어지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죠. 이거야말로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하는 일루미나티의 짓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이 바라는 거는 요거를 싹둑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중산층에게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트리클 다운 정책을 썼던 거는 우리나라에 어떤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골조를 잡아놓는 작업,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살리면은 그 밑으로 다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트리클 업 정책을 써야 돼요. 밑에 서민층한테 바로 요런 돈들을 꽂아줘야지 이 서민들이 다시 먹고 살면서 경기가 활성화돼서 이제 중소기업이 살아나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서 대기업이 살아나고 국가 전체가 돌아가는 형태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 허경영 총재님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허경영 총재님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그 뭐 선사시대 때부터 점점 발전해온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단순 노동직, 생산직 이런 것들은 죄다 기계가 대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기계가 대체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는 영성 산업이 융성할 시대라는 겁니다. 어차피 일을 안 해도 기계가 다 대처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화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상류층들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이런 중산층을 하류층들에게 줘가지고 중산층을 대거 만들어야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참 자아를 찾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중산주의, 허경영의 중산주의 정책이 안 오면은 말 그대로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대부분은 노예화되고 상위 1%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게 뭐 군사혁명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지구별 상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별에서 온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제가 TV에서도 봤어요. 딸기 농장인데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딸기가 있어요. 막 딸기를 여기 라인이 쫙 있는데 기계가 다니면서 딸기를 다 따요. 그리고 천장에 마개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 마개가 이쪽으로 열려요. 때가 되면 딱 열리면서 여기서 막 LED 빛이 쏘아져요. 그러면 생산량이 자연에서 나는 것보다 더 늘어나고 영양분도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햇빛에 뭐 그런 거랑은 좀 영양분 다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요. 점점 더 이렇게 과학 기술들이 발전해 가고 있다면은 결국 분배의 문제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산주의를 실현하고자 허경영 총재님이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유튜브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허경영 총재님 알아가고 계신 거고요. 허경영 총재님은 절대 일루미나티가 아닙니다. 자, 마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아인슈타인이 일루미나티다. 이 말씀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일루미나티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뭐 호킹까지 가고 뭐 대통일정 이론 끈이론 이런 거 설명하자면 끝도 없으니까요. 일단 저는 단순하게 이건 아인슈타인 명언이기도 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화시키면 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아인슈타인이 살던 시대 일루미나티
있었죠. 물론 그 시대 일루미나티 있었다 쳐봐요. 근데 지금의 일루미나티의 계획과 이 시대 일루미나티의 계획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일루미나티여가지고 일부러 그랬다? 오히려 에디슨이 그랬다면 전 이해가 가요. 그 당시 직류만을 고집을 했고 이제 테슬라가 병렬 구조를 뭐 이제 보급하자 했는데 지금 이제 석유 마피아들이 장악을 하듯이 그때 당시는 전기 마피아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죽으면서 명언까지도 과학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써다오, 절대 전쟁을 위해서 쓰지 말아다오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오히려 아까 이거랑 비슷해요. 미국 갔다 왔다. 미국의 소장이 초대했으니까 일루미나티다. 근데 미국 내에서 이건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가 아니라 공화당은 일루미나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8번째, 어떤 분이 이거 뭐 빛의 전사들이란 채널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이거 두 말씀은 맞는 말씀 하셨더라고요. 어차피 대통령은 허경영이 될 것이다. 어대허 이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거는 큰 틀에서 이제 영화가 아니라 연극과 같이 짜여져 있는 어떤 지구별 상승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하나 인물들 배역을 맡은 배역들이 있는 거죠. 저도 뭐 어떤 뭐 약간의 조연처럼 출연을 한 걸 거고 빛의 전사들 여러분이나 허경영 총재님 지지자 분들이나 어떤 각 위치에서 하시는 분들도 다 배역이 있는 겁니다. 그 배역이 애드립으로 조금씩은 다르게 할지언정 하늘에서 크게 정한 틀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어차피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 맨 마무리 말씀 이걸로 하셨어요. 희한하게. 아주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광양자 얘기를 하셨어요. 광자, 양자 말씀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직진성, 빛의 직진성 성질과 파동성 성질이 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운 거잖아요.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 두 가지는 저 공감을 합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다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허경영 총재님이란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거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제가 그린 게 철도일까요? 뱀인가요? 자, 이 컷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컷만 보고서는. 자, 이거는 큰 그림에서 일부예요. 이건 정말 큰 그림에서 일부입니다. 이만한 코끼리가 있어요. 이만한 코끼리가 있는데 여러분은 방금 요 컷만 보신 거예요. 이 컷만 보고서 허경영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을 봐야지 비로소 이 정도가 허경영 강연을 다 들으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보면은 이만큼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자기 상위 자아로부터 어떤 영감을 다운받아야지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물론 저도 다 안 보여요. 저도 허경영 총재님 강연을 다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1번 그림, 요게 1번이면은 이게 2번이고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저는 2번에서 3번 사이인 것 같아요. 제가 총재님을 지금거리에서 10년 동안 모셨지만 저도 비록 요거밖에 모르지만 이게 있지 않습니까? 1, 3, 5, 7, 9 다음에 뭐 나올까요? 제가 잠깐 수학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요. 수열이라는 걸 가리킬 때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 3, 5, 7, 9 다음에 뭐 나올까요? 하면은 2 차이 나고 2 차이 나고 2 차이 나고 2 차이 나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2 차이 나니까 여기는 11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찾는 게 바로 수열이다 라고 인트로에 설명을 합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봤다가 허경영 강연을 전체를 다 봤더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네. 그러면은 또 성찰할 때 뭔가가 또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의심이 있더라도 그 다음번에 어떤 것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광양자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과 마지막에 어차피 허경영 총재님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빛의 전사들이라는 채널러님, 그 마지막 부분 맞아요. 근데 광양자 부분에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설명이 조금 빠지신 것 같은데, 그래요. 힉스부터 가볼게요. 힉스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힉스, 원자, 물론 전자 있고요. 자, 원자라는 게 이제 중간에 중성자 있고 양성자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음성자가 이렇게 주변을 돌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세포 구조가 되죠. 세포들이 모여서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모여서 뭐가 되죠? 인간이 또 하나의 지구의 세포라고 볼 수 있겠죠. 맨인 블랙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구 주변을 이제 달이 돌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3, 5, 7, 9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한 거 똑같은 투론법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잘 보세요. 지구는 또 뭐 주위를 돌고 있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태양이 생 다이아몬드다 어쩌다 그거 비판하셨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럼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태양을 항성이라고 배웠잖아요.
태양은 항성이면서도 동시에 행성이 됩니다. 누구나 저 자신은 자식이면서도 어느 사람의 어버이가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또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고요. 이게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자, 태양계라는 거는 또 뭘 주변으로 돌고 있죠?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유튜브에 볼텍스 솔라 시스템? 볼텍스 솔라 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볼텍스 솔라 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나사에서 만든 어떤 지구가 어떻게 돌고 태양이 또 어디를 돌고 이게 나와요, 설명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허경영 지구인이 모르는 우주 전체 구조. 뭐 대충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기억해요. 단어들만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뭐 허경영 우주 강의 이렇게 검색해도 나와요.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허경영 우주 강의 치면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보는 우주관을 설명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허경영 지구인이 모르는 우주 전체 지도 구조?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서양 과학적으로 밝혀진, 나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거와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꼈다 어쨌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은하에 있는 우리 은하 개 전체는 또 어디를 돌까요? 우리 은하 단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럼 우리 은하 단은 또 어디를 중심으로 돌까요? 허경영 총재님 강연을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 지도가 맞고요. 뭐 영어로는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은하 운을 중심으로 또 돌고 있어요. 운. 그럼 우리 은하 운은 또 뭐를 중심으로 돌까요?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 오신 백궁이라고 표현하는 곳입니다. 이 명칭들은 뭐 유란시아서라든가 뭐 각각의 종교 서적 뭐 이런 거 다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자, 그러면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8일 걸리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데 365일이 걸리고 태양이 우리 은하를 도는 데는 2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억 년. 이게 220km/s로 돈대요. 1초에. 날아가는 속도가 요렇고요. 자, 제가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아까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허경영 총재님이 무슨 태양이 생 다이아몬드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세요. 그럼 우리 은하단을 중심으로 얼만큼 돌죠? 2천억 년이 걸려야지 한 바퀴를 돌아요. 그 다음에 2조, 2해 년 이렇게 각각 있어요. 잘 보세요. 밑에서부터 볼게요. 달이라는 거 자체 발광을 안 하죠. 태양은 자체 발광을 하죠. 그래서 항성이라고 하고 달은 행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행성의 조건은 자체 발광을 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으면서 뭐 이런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태양계 역시도 항성이자 행성이에요. 우리 은하에서 볼 때는. 옛날에 뭐 지동설, 천동설이 있었다시피 조금 과학이 덜 떨어졌을 때는 달도 태양과 별 다를 바 없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양은 자체 발광이다라는 게 정설로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은하 중심에서 오고 있는 빛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투영해 내가지고 지구로 쏟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튕겨서 이 빛이 지구별에 보이는데 이 달은 이제 반사체죠. 이거는 달라요. 얘는 투영체고 얘는 반사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달은 자체 발광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근데 앞으로 과학은 이걸 알게 될 겁니다. 태양 역시도 자체 발광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오는 빛의 투영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빛은 또 어디서 올까요? 우리 은하 단에서 오는 것의 투영체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은하 운에서 오는 빛의 투영체고요. 이 우리 은하운 중심에 있는 빛은 백궁에서 온 빛의 투영체입니다. 백궁 다음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건 천부경에 나오잖아요. 일시무시일인데 뭐.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고 또 돌고 이렇게 된다고 봐요. 자, 어쨌든 옛날에 그거와 같아요. 태양은 무조건 연소하고 있는 하나의 항성이다라고만 주장하시는 분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하시는 분과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자 했던 게 총재님이 강연에서 말씀하신 생다이아, 태양은 생다이아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 반박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생각하시면은, 이런 이론을 생각하셨을 때 조금 더 크게 넓게 보시면은,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나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돌고 도는 자연의 이치를 보신다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랙탈 이론이라고 아시죠? 왜 플라타너스 모양이 전체적으로 뭐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파리 하나만 떼와서 보면은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 이제 옛 선조들의 말이 이 프랙탈 이론, 프랙탈이라고 하죠. 프랙탈 이론과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손바닥도 보면 보세요. 여기가 머리고 좌우측 손이고 발이고, 지금도 서양인들은 이걸 안 믿지만 저희 동양인들은 이거를 거의 정설로 믿고 있잖아요. 이 조그만 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제 전체 구조와 똑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또 뭐 이제 우주의 형상을 닮았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따로 종교 공부라든가 원래 과학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과학 공부를 하던 걸 바탕으로 허경영 총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조금씩 다져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모든 곳엔 모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절대란 절대 없다가 제 생활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허경영 총재님의 수많은 명 강의를 들으면서 유튜브에 허경영 강연 치면 나옵니다. 제가 가장 감동이 있었던 거는 이렇게 지구에서 바라볼 때요. 달의 크기와 대충 태양의 크기를 뭐 한 요만하게 볼게요. 태양의 크기가 바라볼 때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면요. 자, 지구에서 바라볼 때 달의 크기는 요걸로 보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쬐끄만한 사람이 바라볼 때요. 네? 지구에서 달 바라볼 때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기일식과 개기월식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요 지름대 이거 지름 1, 지름 2라고 할게요. R1, R2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D1,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D2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R1 대 R2는 D1 대 D2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해요. 이거는 뭐 비례식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정확하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바라볼 때 지름이 이 동그라미 크기가 같을 확률이 과연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뿅 될 확률,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신이 존재하는 이유다 라고 허경영 총재님이 강연 때 말씀하셨어요. 전 이때 감동을 먹었고, 유신론자, 무신론자 뭐 여러 가지 저도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무조건 신은 있구나 라고 저는 알았어요. 단 그 신은 외계인일 수도 있죠. 지적 존재가 우리 생명체를 창조했다라는 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요. 그러면 달의 뒷면은 이제 저희는 안 보이잖아요. 달의 한쪽 면만 보이기 때문에 이 달은 인공위성이다 라는, 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위성이다, 혹은 신이 만들어 놓은 인공위성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태양 원래 있었고 달은 그냥 만들었을까요? 1대2는 2대4예요. 2대4는 4대8이고요. 넓게 보세요. 태양 역시도 누군가가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허경영 총재님이 일루미나티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끝도 없이 갔고요. 달에 대해서 또 더 말씀드릴 게 있긴 하지만 이 정도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중산주의를 실천해서 더 이상 빈익빈 부익부로 인하여 전쟁에 휩싸이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신의 화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경영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요.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서 허경영 강연 많이 좀 들어주세요. 허경영 강연이라는 채널이 있고요. 허경영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강연 짤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허경영 TV라는 채널은 제가 직접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강연 짤이라는 채널은 제가 테마별로 허경영 총재님의 강연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허경영 강연 많이 시청해주세요. 허경영 총재님은 일루미나티가 아니라 일루미나티를 잡으러 온 자입니다.